아, 잠 한번 푹 자보고 싶다. 얼마 전까지 잠을 잘 못 자는 게 고민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상에 업어가도 모를 것 같이 쿨쿨 잘 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잘 자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부터 잠을 잘 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맞게 실생활에 적용하신다면 분명히 잘 자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억지로 자지 않기. 잠을 며칠 정도만 못 자도 잠에 대한 강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꼭 잘 자야 되는데 진짜 피곤해 죽겠네. 오늘은 꼭 8시간 잔다 라고 생각하면서 잠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중에 조건화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파블로프의 개실험은 조건 반사를 실험하는 대표적인 실험인데요. 댕댕이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댕댕이가 먹이를 주는지 안다는 실험입니다.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진짜 졸릴 때만 침실에 들어가서 자는 걸 반복하면 나중에는 뇌가 침대만 봐도 졸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는 잠 빼고는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스마트폰이나 TV를 본다던가 특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침대는 잠만 주무셔야 돼요. 또 자는 도중에 잠에서 깼다 하더라도 다시 잠들려고 억지로 눈 감고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침실에서 나와 자극적이지 않은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또 멜라토닌이 솔솔 분비돼서 졸리게 되고 그때 다시 침실로 들어가면 뇌는 아, 여기는 자는 공간이네, 네, 자야겠네 하고 잠이 잘 오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전문의인 그레그 제이콥스는 자신의 책 하버드 불면증 수업에서 하루 6번 정도 자다 깨는 것은 평범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자본 사람들은 공감을 못 하실 텐데요. 새벽에 자다 깨면 아, 이거밖에 못 잔 거야. 아, 망했네. 보통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뇌가 각성 상태가 돼서 깨어나게 되니까 진짜 망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벽에 잠깐 깨긴 했지만 끄떡없는 걸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불면증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노력하시면 내 삶의 지휘권을 잠에게서 다시 뺏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꿀잠 자는 수면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중요할까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할까요? 네, 이 방법은 실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피곤하다고 늦잠 자지 않기. 정답은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싶다면 새벽 4시에 잤어도 7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힘들겠죠? 네, 힘들죠. 근데 힘들다고 일어나는 시간을 타협하시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나는 지금 치료받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잠도 잘 못 자는데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아데노신이랑 연관이 깊은데요.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면서 뇌에 쌓인 아데노신 같은 노폐물이 깨끗이 청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뇌가 깨끗이 청소되는데 필요한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다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늦잠을 자게 되거나 낮잠을 많이 자게 돼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날수록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밤에 졸린 건 당연한 거니까요. 국내외 수면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방법이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보통 평범한 사람은 며칠만 못 자게 돼도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요. 또 인터넷으로 불면증을 검색해보면 잠을 못 자게 되면 못 자면 기대 수명이 낮아진다,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뭐 이렇게 대부분 무서운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 어디에 안 좋을 것 같고 저기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걱정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침실까지 이어지면 뇌가 긴장되고 활성화됩니다. 그럼 솔방울샘에서는 멜라토닌 생성이 잘 안 되게 되고 잠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또 컨디션이 안 좋겠죠. 결국 모든 게 잠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게 됩니다. 이게 잠을 못 자던 친구가 악순환에 빠진 순서였다고 하는데요. 친구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조언을 해주며 하버드 불면증 수업이라는 책을 하나 추천해줬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잠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데요. 못 자도 크게 잘못되는 건 없구나. 그럴 수도 있지. 신기하게도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건 진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각보다 쉽다고 합니다. 아, 좀 졸린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자면 되지, 안 죽어. 이렇게 말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맥박이 떨어져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이렇게 잠에 집착하지 않고 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게 불면증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지인의 실제 사례로 불면증을 집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 등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다 인지행동치료법에 해당되는데요. 이미 나온 지 수십 년이 넘은 검증받은 방법이고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방법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침대는 잠자는 공간이라는 것을 뇌에 세뇌시켜 주시고요.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셋째, 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못 자도 괜찮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행동해 볼까요? 지금 바로 알람을 맞춰 보세요. 며칠만 고생하시면 그럼 분명히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수면 위생 측면에서 보면 자기 전에 카페인 섭취하지 않기, 자기 전에 야식 먹지 않기, 밤에 자기 전에 휴대폰이나 TV같이 블루라이트 보지 않기, 심실온도 선선하게 맞추기와 같이 수면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잠자러는 이야기 만들어 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딥슬립 하세요.